교도소 복도에 울려 퍼지는 신음소리. 바닥에는 여러 명의 남성 수용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아니, 이럴 수가. 한 수용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경을 쓴 그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다른 수용자들도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교도소 내에서 가장 무서워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저 작은 여자가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 뿐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모든 사람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미소 씨 맞으시죠?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앞에 앉은 여성은 작은 체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키가 160cm 정도의 마른 편이었죠. 첫인상만 봐서는 교도관보다는 도서관 사서나 사무직 직원에 더 어울려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도 작고 조용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정말 이 여성이 교도관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거든요. 교도관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미소의 대답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누구나 할 법한 답변이었죠.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어요. 체력적으로 힘든 업무인데 괜찮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고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미소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보다는 차라리 겸손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면접이 끝나고 나서 면접관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런 여성분이 정말 교도관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 여성 교도관 충원이 필요하긴 한데 체격도 작고 목소리도 작으시고 수용자들이 만만하게 볼 것 같은데 그들의 우려는 당연했어요. 교도소는 험한 곳이거든요. 특히 남성 수용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여성 교도관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소는 합격했습니다. 당시 여성 교도관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녀의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여기가 여성 교도관 휴게실입니다. 선배 교도관 최수진이 미소를 안내했어요. 수진은 이미 5년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죠.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수용자들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특히 신참에게는 더 거칠게 굴거든요. 수진의 조언에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라는 수용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폭력 조직 출신이라서 다른 수용자들도 다 무서워해요. 절대 혼자서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김철수. 미소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어요.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수용자들에게 절대 약해 보이면 안 돼요. 한번 만만하게 보이면 계속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수진의 말이 끝나자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로 온 교도관이 여자라더니 정말 왔네. 봐, 저기 작은 여자. 저게 새 교도관이야? 하,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데? 수용자들의 시선이 미소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소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작게 긴장했죠. 저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습게 보는 거죠.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미소의 첫날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조용한 성격, 그리고 경험 부족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보이는 조건들 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작은 여성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벌어질 놀라운 일들을 말이에요. 미소의 교도관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용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야, 안경 쓴 여자. 복도를 지나가던 미소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키가 큰 남성 수용자가 철창 너머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교도관님이라고 불러야죠.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죠. 하하, 교도관님? 너 같은 애가? 다른 수용자들도 하나둘씩 웃기 시작했어요. 미소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떠세요? 적응되세요? 동료 교도관 이동욱이 물었어요. 그는 중간관리직으로 근무한 지 10년이 넘은 베테랑이었죠. 아직은 조금 어렵네요. 미소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힘들어 하시죠. 수용자들이 우습게 보거든요. 이동욱의 말에는 동정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역시 여자는 안 된다는 뉘앙스도 느껴졌죠. 그런데 김철수 그 친구, 요즘 새 교도관 이야기를 자주 하던데요. 김철수요? 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이동욱의 경고에 미소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미소가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수용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박상민이라는 수용자였어요. 김철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어디가 아프세요? 미소가 다가가자 상민은 갑자기 미소의 발목을 잡았어요. 헤헤, 속았지? 순간 미소는 당황했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수용자들이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거든요. 장난은 그만하세요. 미소가 발을 빼려고 하자 상민은 더 세게 잡았어요. 야, 이 작은 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민아, 그만해. 김철수였습니다. 키가 180이 넘고 어깨가 넓은 그는 미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어요. 팔뚝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죠. 형님이 오셨네. 상민은 미소의 발을 놓고 일어났어요. 김철수는 천천히 미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위압적이었어요. 새로운 교도관이구나. 네네. 미소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철수의 기세에 완전히 눌린 것 같았죠. 여기서 오래 버틸 것 같지는 않은데? 김철수가 미소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하. 김철수가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재미있겠다. 정말 재미있겠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미소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김철수를 만났어요. 미소가 수진에게 털어놓았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은 안 했는데 뭔가 무서웠어요.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왜 저한테만 그러는 걸까요? 새로운 사람에게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특히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 그래요. 미소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김철수 일당이 본격적으로 미소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죠. 야, 안경. 교도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쁘시네요. 온갖 조롱과 희롱이 이어졌어요. 미소는 그때마다 참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저 여자 정말 우리를 감시할 수 있을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데? 하하, 우리가 탈옥하려고 해도 못 막을 거야. 수용자들의 대화가 일부러 미소에게 들리도록 크게 이어졌어요. 미소는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계속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더욱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도관님, 이거 좀 주워주세요. 한 수용자가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미소가 몸을 굽혀 주우려는 순간 다른 수용자가 일부러 물을 엎질렀습니다. 아,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어요. 미소는 그 물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죠. 괜찮으세요? 수용자들이 가짜 걱정을 하며 킬킬거렸어요. 미소는 젖은 바닥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더 큰 빌미를 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미소의 눈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나고도 미소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김철수 일당의 괴롭힘은 매일 계속되었고 다른 수용자들도 하나둘씩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여운 교도관님이 오셨네. 안경 잘 어울려요. 우리 무서워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미소는 그때마다 참고 지나갔지만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친구 언제까지 버틸까? 여자가 여기서 일하기엔 너무 약해 보여. 김철수가 계속 괴롭히면 곧 그만둘 거야. 동료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미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어요. 대부분은 그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교도관 체력 측정 시간이 왔어요. 모든 교도관들이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턱걸이, 팔굽혀펴기, 500m 달리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체육 담당 교관이 설명했어요. 수용자들도 일부가 구경을 할 수 있었는데 김철수 일당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 안경 쓴 여자 턱걸이 한 개라도 할 수 있을까? 하하, 매달리기도 힘들 거야. 수용자들이 미소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첫 번째는 턱걸이였습니다. 남성 교도관들은 대부분 10개에서 15개 정도를 해냈어요. 여성 교도관들은 5개에서 8개 정도였죠. 미소의 차례가 왔어요. 한미소 교도관. 미소가 철봉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 작은 팔로 몇 개나 할까? 한 개도 힘들 것 같은데? 수용자들의 조롱이 이어졌어요. 미소는 철봉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첫 번째 턱걸이를 시작했죠.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졌어요. 생각보다 하네. 구경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5, 6, 7. 미소는 계속해서 턱걸이를 해냈어요. 게다가 자세가 정확했죠. 흔들림도 거의 없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10.
열하나. 이제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미소의 턱걸이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15. 결국 미소는 15개를 해냈어요. 이는 남성 교도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대단한데? 저 작은 몸으로 어떻게? 동료 교도관들이 놀라워했어요. 수용자들도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황스러워했죠. 김철수는 팔짱을 끼고 미소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흥미로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팔굽혀펴기였어요. 한미소 교도관 시작. 미소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소의 자세는 완벽했고 속도도 일정했습니다. 20개, 30개, 40개. 결국 미소는 50개를 해냈어요. 이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죠. 이상하다. 김철수가 중얼거렸어요. 그의 직감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마지막은 달리기였어요. 체육관을 여러 바퀴 도는 방식이었죠. 준비, 시작. 미소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첫 바퀴, 두 바퀴. 미소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달렸어요. 호흡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저 여자 뭔가 다르네. 한 수용자가 말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약해 보였는데 다른 수용자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결국 미소는 좋은 기록으로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드는 성과였어요. 한미소 교도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체육 담당 교관이 미소를 불렀어요. 운동 경험이 있으세요? 조금. 미소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조금 치고는 너무 좋은데요?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그냥 헬스장 다니고 그랬어요. 미소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하지만 교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오늘 체력 측정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런 티가 안 났는데 수진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철수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상해. 분명 뭔가 있어. 그는 미소의 체력 측정 모습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 완벽한 자세와 안정된 호흡.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상민아. 네, 형님. 그 안경 쓴 여자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뭘 알아볼까요? 과거 뭘 했는지, 운동은 어디서 배웠는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김철수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미소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도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고 수용자들도 예전만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김철수는 달랐어요. 오히려 더욱 주의 깊게 미소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저런 여자가 여기 왜 왔을까? 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그 의심이 현실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아, 알아본 거 있어? 아직은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이력서에도 특별한 게 없고 이상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김철수는 확신했어요. 오랫동안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그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미소가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 수용자가 실수를 가장해서 국을 쏟았습니다. 죄송해요. 뜨거운 국물이 미소의 팔에 튀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움찔했을 텐데 미소의 반응은 달랐어요. 미소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팔을 빼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죠.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김철수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일반인 반응이 아니야. 저건 훈련받은 사람의 반응이야. 미소가 복도를 순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2명의 수용자가 싸움을 시작했어요. 이 자식아, 뭐라고 했어? 순식간에 주먹 다짐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교도관들은 당황해서 지원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소는 달랐습니다. 미소는 빠르게 2사람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확한 지점을 눌러서 2사람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미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있었어요. 2 수용자는 갑자기 힘이 빠진 것처럼 멈춰섰죠. 어떻게? 한 수용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자신의 몸이 갑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표정이었죠.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미소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주변에 있던 수용자들은 모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 여자 어떻게 한 거야? 방금 뭔 일이 일어난 거지? 아무도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미소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김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야, 안경. 김철수가 미소를 불렀어요. 복도에는 다른 수용자들도 여럿 있었죠.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미소가 돌아봤어요. 예전처럼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좀 와봐. 김철수의 명령에 미소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너 뭔가 숨기고 있지? 김철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인치고는 너무 침착해. 그리고 아까 싸움 말린 것도. 김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미소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운? 하하. 김철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갑자기 김철수가 미소의 어깨를 잡았어요. 힘을 주어서 압박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미소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김철수는 놀랐어요.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웬만한 남성도 아픔을 호소할 정도였는데 이 작은 여성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흥미롭네. 김철수가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너 같은 여자가 왜 여기 왔을까? 굳이 이런 험한 곳에? 김철수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어요. 미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어요. 안정적인 직업? 너 같은 실력이면 다른 데도 얼마든지. 실력이요? 미소가 되물었어요. 체력 측정 때 봤어. 그리고 방금 싸움 말린 것도. 너 훈련 받았지? 김철수의 추궁이 계속되었어요. 헬스장에서 배운 게 전부예요. 미소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어요. 김철수는 미소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뗐어요. 재미있어. 정말 재미있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날 밤 미소는 자신의 숙소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김철수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조심해야겠어.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평범해 보이는 안경 쓴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 눈 안쪽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차가우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말이죠. 김철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
저런 여자가 그냥 여기 올 리가 없어. 그는 미소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직접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말이죠. 내일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자. 김철수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곧 더 큰 충돌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일찍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은 미소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상민아, 그리고 너희들. 김철수가 자신의 측근들을 불렀어요. 오늘 그 안경 쓴 여자 제대로 시험해 볼 거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님? 진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본색이 나올 거야. 김철수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수용자들의 운동 시간이었어요. 넓은 운동장에는 여러 명의 수용자들이 있었고 교도관들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구역을 지키고 있었죠. 시작해. 김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신호를 보냈어요. 갑자기 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야, 너 어제 내 물건 건드렸지? 뭔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주변의 수용자들도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죠. 미소는 상황을 파악하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만하세요. 차분히 얘기해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김철수의 지시를 받은 수용자들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 시작한 거였죠. 교도관이 뭘 안다고. 한 수용자가 미소를 밀쳤어요. 미소는 몇 발자국 뒤로 밀려났죠. 이 작은 게 우리를 통제하려고. 다른 수용자도 가세했어요. 점점 더 많은 수용자들이 미소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요청하세요. 다른 교도관이 외쳤어요. 하지만 미소는 무전기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미소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김철수가 직접 나섰어요. 야들아, 이 교도관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형님.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수용자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미소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죠. 마지막으로 묻겠어. 너 정체가 뭐야? 김철수가 미소 바로 앞에 섰어요. 그의 키는 미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죠. 교도관 한미소입니다. 미소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교도관? 하? 김철수가 비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미소의 목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미소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김철수의 손이 미소의 목에 닿기도 전에 미소가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미소는 김철수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관절을 꺾었습니다. 으악! 김철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의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거든요. 주변의 수용자들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방금 뭐가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형님, 상민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미소는 그를 보지도 않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상민은 날아가서 벽에 부딪혔어요. 이게 뭐야? 다른 수용자들이 당황해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3명의 수용자가 동시에 미소에게 달려들었거든요. 미소는 침착하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첫 번째 수용자의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명치를 쳤어요. 두 번째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세 번째는 목 뒤에 혈점을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운동장이 조용해졌어요. 미소 주변에는 4명의 수용자가 쓰러져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멀찍이 떨어져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소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미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내 이름은 한미소.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대 출신, 중사 전역. 미소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작고 떨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했죠. 특임대? 한 수용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707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였어요. 그곳 출신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였죠. 김철수는 바닥에 앉아서 자신의 꺾인 팔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왜 여기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미소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수용자들은 모두 미소를 무서워하기 시작했거든요. 특임대 출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거야? 한 수용자가 물었어요. 참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었을 뿐이야. 미소의 답변에 모든 사람이 소름이 돋았어요. 앞으로는 선을 넘지 마. 다음에는 이렇게 봐주지 않을 거야. 미소는 그렇게 말하고는 쓰러진 수용자들을 차례로 확인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그때서야 다른 교도관들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정리됐어요. 미소는 다시 안경을 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예전처럼 보지 않았죠. 김철수는 다른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뭔지 몰랐어. 김철수의 사과에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그날부터 교도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도 더 이상 미소를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미소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날 이후 교도소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소에게 던지던 조롱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대신 조심스러운 존경의 눈빛들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교도관님,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수용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었죠. 미소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온순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말 707 특임대 출신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미소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럼 왜 여기에? 이런 질문해도 될까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미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도 더 묻지 않았죠. 이동욱 교감도 미소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한 교도관, 정말 대단하네요. 그동안 저희가 잘못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할 뿐입니다. 미소의 겸손한 답변에 이동욱은 감탄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김철수에게서 일어났어요. 팔이 깁스에 감긴 그는 미소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미소 씨. 김철수가 미소를 불렀어요. 예전의 반말이 아닌 정중한 말투였죠. 네.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선을 넘었어요. 김철수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서로 이해했으니까요. 미소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답했어요.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왜 여기 오신 거예요? 특임대 출신이면 더 좋은 자리도 많이 있을 텐데. 김철수의 질문에 미소는 잠시 침묵했어요. 찾는 게 있어요.
찾는 게 언젠가 말할 수 있을 때가 오겠죠. 미소의 답변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이제 교도소는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미소의 존재 자체가 억제 효과를 가져온 거였죠. 수용자들은 더 이상 무리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미소가 나설 거라는 걸. 요즘 관리하기 훨씬 쉬워졌어요. 다른 교도관들도 만족해 했어요. 하지만 미소 본인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했고 필요 이상으로 나서지도 않았죠. 어느 날 밤 미소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김철수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소 씨,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철수의 말에 미소는 관심을 보였어요. 저도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죠. 김철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동생이요? 미소의 눈빛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복수하려고 이 바닥에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더라고요.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미소 씨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김철수의 고백에 미소는 깊게 공감했어요. 저도 비슷한 이유로 여기 왔어요. 미소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역시 그런 거였군요. 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어요. 제가 찾는 진실을. 미소의 말에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철수의 제안에 미소는 놀랐어요. 왜요? 미소 씨는 저와 달라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김철수의 진심 어린 말에 미소는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도 이미 위험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말이죠. 며칠 후 김철수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미소 씨, 혹시 한미래라는 사람 아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그 이름을? 전에 여기서 근무했던 여교도관이에요. 1년 전에 의문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철수의 말에 미소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있나요? 조금요. 그 당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일들? 부정부패를 캐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처리됐죠. 미소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어요. 역시 그랬구나. 혹시 미소 씨랑 관련이 있나요? 김철수의 질문에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동생이에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미소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가 말이죠.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김철수가 중얼거렸어요.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미소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에 한 발 다가선 거였거든요. 며칠 후 김철수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미소 씨,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뭔가요? 한미래 교도관이 죽기 전에 이동욱 교감과 자주 만났다고 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확실한가요? 네. 그리고 미래 씨가 뭔가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미소가 입을 열었어요. 1년 전
제 동생 미래가 여기서 근무하다가 죽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자살이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래는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어요.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마지막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 큰일을 발견했어. 하지만 위험해.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미래가 죽은 후에 저에게 소포가 하나 왔어요. 소포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미래가 미리 보내둔 거였죠. 미소가 작은 USB를 꺼내 보였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데요? 교도소 내 부정부패 증거들이에요.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기록들, 그리고 더 큰 조직과 연결된 증거들도 있어요. 김철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똑똑한 자매들이었구나. 두 사람이 돌아보니 이동욱 교감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죠. 교감님? 미소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한미래의 언니답게 똑똑하네. 하지만 알면 안 될 걸 너무 많이 알았어. 이동욱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교감님이 동생을 죽였냐고?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야. 하지만 그 결과를 만든 건 맞지. 이동욱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돈이야, 돈. 이 일에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하지만 수용자들한테서 받는 돈은 몇 배야. 이동욱의 고백에 미소는 분노했어요. 하지만 너희 동생은 너무 고지식했어. 계속 파고들더라고.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라고. 경고요? 여러 번 위협했어. 그만두라고.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 이동욱의 말에 김철수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아니야. 마지막에 협상을 제안했어. 돈을 줄 테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동욱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여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교도관의 양심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밤 옥상에서 마지막 대화를 했어.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 이동욱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밀쳤어. 실수였지만. 아니, 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미소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드디어 알게 된 거였죠. 미래가 끝까지 옳은 길을 선택했구나.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물이었죠. 그래. 그리고 너도 같은 길을 선택했지. 하지만 이번엔 결과가 다를 거야. 이동욱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아무도 진실을 알아서는 안 돼.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어. 하지만 그는 계산을 잘못했어요. 미소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거든요. 이동욱이 미소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미소가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이동욱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제압했죠. 끝났어요. 미소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김철수는 이미 다른 교도관들을 부르러 갔어요. 한미래의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미소가 바닥에 쓰러진 이동욱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곧 다른 교도관들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미소는 USB를 꺼내 보였죠.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이동욱 교감의 부정부패와 한미래 교도관 살인 사건의 진실이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미래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자료예요. 이제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네요. 그날 밤 미소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어요. 동생이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말이죠. 미래야, 이제 됐어. 내가 지키려고 했던 정의가 승리했어.
미소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끝까지 옳은 길을 선택한 내가. 바람이 불어와서 미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동생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교도소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부정부패 세력들이 모두 제거되었고 깨끗한 관리 시스템이 자리 잡았죠. 미소는 이제 진짜 교도관이 되었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리고 김철수도 변했어요. 복수 대신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미소 씨 덕분에 저도 변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변한 거예요. 미래가 남긴 유산 덕분에.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교도소는 완전히 새로운 곳이 되었어요. 이동욱과 그의 공범들이 모두 처벌받았고 새로운 관리진이 들어왔죠. 요즘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새로 부임한 소장이 미소에게 말했어요.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김철수에게서 일어났어요. 그는 교도소 내에서 모범 수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소 씨, 김철수가 면회실에서 미소를 만났어요. 어떠세요? 요즘? 좋아요. 정말 좋아요. 처음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철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복수 대신 건설적인 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에요. 미래도 기뻐할 거예요. 미소의 말에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출소하면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웃었어요. 원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된 거였죠. 미소 씨, 정말 대단해요. 수진이 미소에게 말했어요. 뭐가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평범한 신참처럼 행동하면서 참고 버텼잖아요. 수진의 말에 미소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참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두려웠거든요. 두려웠다고요? 네. 혹시 제가 틀렸을까봐, 동생이 정말 자살한 건 아닐까봐. 미소의 고백에 수진은 놀랐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동생을 믿었으니까요. 미래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아이였어요. 요즘에는 새로운 교도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모두 미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죠. 한미소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한 신입 교도관이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소의 겸손한 모습에 후배들은 더욱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느 날 미소는 동생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미래야 왔어. 미소가 무덤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 이제 모두 지켜졌어. 교도소도 깨끗해졌고, 내가 모았던 증거들도 모두 세상에 나왔어. 그리고 김철수라는 친구도 생겼어. 처음엔 원수였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미소는 가져온 꽃을 무덤 앞에 놓았어요.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 나도, 김철수도, 그리고 교도소 전체가. 내가 항상 말했잖아. 언니,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라고. 미소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처음엔 이해 못했어. 교도관이 무슨 희망이냐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 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걸 보는 사람들도 바르게 살고 싶어 해. 내가 증명해 준 거야. 며칠 후 미소는 김철수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미소 씨에게 오늘 면회에서 제 가족들을 만났어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용기를 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편지를 읽으며 미소는 웃었어요. 제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변했더라고요. 가족들이 울면서 기뻐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 모든 게 미소 씨 덕분이에요. 아니, 한미래 씨 덕분이기도 하고요. 두 자매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미소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동생의 억울함도 풀렸고, 정의도 실현되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했어요. 미래야, 우리가 이긴 거야. 미소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복수로 이긴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긴 거야. 그날 저녁 미소는 마지막 순찰을 돌았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수용자들은 모두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모든 게 적대적이고 무서웠었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미소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문득 한 수용자가 깨어나서 미소를 봤어요. 교도관님, 수고하세요. 그의 인사에 미소는 따뜻하게 답했어요. 편히 쉬세요. 사실 미소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이곳에서의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생의 억울함도 풀었고 정의도 실현했으니까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김철수 씨, 제가 곧 이곳을 떠나요. 면회에서 미소가 말했어요. 어디로 가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김철수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미소 씨가 어디에 있든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저도 김철수 씨가 출소하면 꼭 연락하세요.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미소가 교도소를 떠나는 날 모든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미소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미소는 그렇게 말하고 교도소 문을 나섰어요. 길을 걸으며 미소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영웅은 힘센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한미소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는 계속될 거예요. 영원히 말이죠.